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세히 배우는 회계 3강 유형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자산이 회계에서 어떤 뜻인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고정 자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고정 자산 하위에 이 유형 자산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유형 자산은 말 그대로 이 실체가 있는 거죠. 물리적 실체가 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한계 회계 기간, 보통 한계 회계 기간은 1년을 말하죠. 그 1년 이상 1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회사 내에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안 될 것 같으면 유형 자산으로 구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형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토지라든지 건물, 구축물,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 기계장치, 그리고 차량 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혹은 설비 자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유형 자산에 속한다. 1년 이상 회사 내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토지의 경우는요, 비상각 자산에 해당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조금씩 없어지죠. 감소하죠.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지 구축물, 기계장치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그 가치가 해지면서 닳아서 없어지니까요. 토지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감가상각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비상각 자산에 해당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형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분계 방법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릴 거예요. 3단계로 안내를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취득, 그러니까 유형 자산을 우리가 사왔을 때, 그 기업이 사왔을 때 취득이라고 하죠. 그 두 번째는 감가상각, 우리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가치가 떨어지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서 그거 회계 처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또 감가상각이 일어나다가 중간에 매각해서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 이렇게 3단계로 한번 구분해서 분계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형 자산을 취득하였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모닝이라는 중고차를 9월 20일 기준으로 1650만 원에 제가 매입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650만 원에 매입했다.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차변에 차를 사왔으니까 그 자산의 증가가 일어났죠.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딱 공급가액 1,500만 원 부가세 빼고요. 1,500만 원 부분만큼만 공급가액 늘어나고, 그리고 이거 부가세 15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급금, 이것도 자산 계정이죠. 150만 원이 늘어나는 걸로 적어 놓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예를 들면 통장으로 상대 업체한테 돈을 지급했으면 보통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 빠져나가는 걸로 분계 처리를 해주겠죠. 이거 차량 운반구,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보통예금 전부 다 자산 관련 계정이네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일어났다. 감가상각이 일어났는데 12월 31일 올해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해서 감가상각이 150만 원이 발생하였다라는 예시예요. 실제로 150만 원이 발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감가상각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1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나요? 자, 차변에 일단은 비용이 발생했죠. 감가상각비 150만 원 판관비 관련 계정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변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거 평가 계정이에요. 잠시 슬라이드를 앞으로 넘겨볼게요. 차량 운반구를 아까 1,500만 원 세웠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법으로 분계를 하는 경우에는 대변에 차량 운반구 150만 원이라고 바로 쳐버리는데, 제가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평가 계정을 대신 넣었어요. 이런 분계 케이스를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접법은 뭔가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넣어서 그 자산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대변으로. 그거 직접법이고, 지금 여기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평가 계정을 대신 쓰는 걸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한다라고 일단은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감가상각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 볼게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모닝 차량을, 중고차 차량을 1,200만 원에 바로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을 했는데 제가 밑에 미리 메모를 해놨어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원래 1,500만 원 매입했던 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평가 계정 적어서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150만 원을 적었어요. 그럼 이거 빼면은 지금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차량 운반구 1,35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남아있는 가치가 돼요. 그런데 매각을 1,2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의 손실이 일어났죠? 그럼 150만 원의 손실을 어떻게 분계 처리할 거냐, 그 기준으로 적어 봐야겠네요. 그럴 경우에 계정 과목은 유형 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 비용 계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비용은 차변에 들어가니까 차변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 150만 원 적어 놓고, 그리고 아까 매각을 했으면 돈을 받았겠죠. 바로 그냥 차변에 미지급금 그런 거 적지 않고 그냥 바로
보통 예금을 적어 본 거예요.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수금 적지 않고 바로 보통 예금을 적어 봤습니다. 1200만 원이라고. 그럼 반대 계정 대변에는 일단 뭐가 들어가나요? 차량 운반구 장부가에 차량 운반구를 처음에 사왔을 때 차량 운반구 1500만 원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대변에 1500만 원을 넣어서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이 지금 대차 평균의 원리가 성립이 안 되죠?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의 대변에 평가 계정 150만 원 넣었던 게 있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두 개에 150만 원 이렇게 넣어줘요. 자,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가 딱 성립이 되죠? 차변 금액이 합계 1500만 원, 대변 금액이 합계 1500만 원에서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차량을 1200만 원에 매각을 한 게 아니라 1400만 원에 매각을 했다. 그런 경우는 장부가액이 1350만 원이었기 때문에 50만 원의 이익이 생겼죠. 이익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익은 대변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제가 잘못 적었는데 대변에 유형 자산 처분이익 50만 원이라고 적어 넣어야 되고요. 똑같아요. 차량 운반구 매각했기 때문에 1500만 원 그대로 집어넣고,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두 개에 150만 원도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대신에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들어갔고, 보통 예금에 1200만 원 받은 게 아니라 14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대로만 잘 분계를 해주면 차변 금액의 합계 15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합계 1550만 원에서 딱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단계로 간결하게 처리를 해봤고요. 이게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조금 이 유튜브 강의를 좀 일시정지를 해놓고 살짝 좀 숫자를 맞춰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